단장님이 딱 그때 처음 만났을 때니까 제가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싫어해요 이러시길래 근데 너는 인터뷰 보니까 김경문 감독님은 따뜻한 분이고 김성 감독님은 냉철한 감독님이시라고 이렇게 인터뷰했더라. 근데 약간 안 따뜻해? 감독님은? 김성환 감독님이 최강야구 어떻게 보면 한국을 더 알릴 수 있는 네 기회였잖아. 맞습니다. 근데 왜 지원했어? 나는 그때 그것도 궁금해. 대학교를 자퇴한 시점부터 뭐 지금 이 순간까지 물론 지금 올해 한 시즌은 제가 이게 예상을 못했던 거고 계획했던 거에는 없었던 거지만 이게 프로에 진출을 한다는 거를 전제로 그러니까 대학교를 자퇴한 순간부터 6년의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계획에 없던 당연히 없었지. 네, 6년 동안 네. 당연히 없었는데 전혀 없었는데. 네, 그 6년 동안 제가 1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독립리그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 되겠다 했는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 사실 처음에는 청춘야구단도 그렇고 최강야구도 그렇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다가 이제 청춘야구단을 할 때 이제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때 제 기억엔 선배님이 이렇게 정수성 코치님이랑 같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그때 딱 저희 같은 팀에 수현이 형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때가 청춘야구단의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면서 곤지암의 개막전이에요. 성남 네파이스랑 하는 경기를 네. 선수 스카우트를 하려고 보러 갔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거기서 이제 최수현이라는 선수 본 거지. 네, 수현이가 그냥 홈런을 쳤어. 네, 2루 보면서. 네 기억납니다. 제가 숏에 있었고 쇼트에서 네, 어색한 수현이 형이 보면서. 세강기. 그러면서 쟤 뭐지? 했는데 속았어 걔한테 그냥. 근데 수현이 형은 독립리그에서는 진짜 아무도 그러니까 다 무서워하는 투수들이면 다 무서워하는 연천 미라클이라는 팀에서 4번 치고 제일 무서운 타자였고 지가 지입으로 40% 차지한다 그랬어. 팀의 승리에 기여도가. 연천에서 말입니다. 연천에서. 제가 있을 때 수현이 형이 40%면 너는 50%. 저는 50%인데 그래. 그러니까 수현이 형이 40%라고 하면 제가 50%. 그렇지. 근데 그때는 그래서 이제 막 청춘야구단을 하다가 이제 그 중간쯤에 거의 청춘야구단이 끝날 때쯤에 그때부터 이제 수현이 형이 최강야구에 합류를 해서 있다 보니까 저 자연스럽게 최강야구가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야구를 이렇게 한다. 그걸 수현이 형한테 항상 듣다 보니까 그런 데가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해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드래프트 해 딱 왔는데 이게 작년에는 청춘야구단을 하면서 내가 동기부여를 찾았다면 올해는 뭘로 찾아야 될까? 진짜 마지막 이 해에 진짜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진짜 다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런 동기부여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최강야구 2를 생각 안 하다가 이제 제 고등학교 동기가 야구를 했던 지금은 야구를 안 하지만 그 동기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지원을 한번 해봐라.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선배님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네가 그런 분들이랑 어떻게 야구를 해보겠냐. 한번 해봐라. 계속 그런 연락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랑도 상의를 해보고 그래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여쭤보자 해서 그때 선배님한테 그래.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겨울에 진짜 한창 겨울이었는데 제가 전지훈련 하겠다고 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선배한테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그때도 제가 뭐 절대적으로 저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 그냥 진짜 만약에 그런 선배님이 아니야 이거 하지 마. 하지 말고 네가 할 거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랬으면 저는 안 했을 건데 그때 그런 선배님께서 일단 지원은 해봐라. 그러셔가지고 저도 지원을 했던 거고 근데 그때 이제 최강야구 되고 그때 저희 단장님이 왜 그때 전화했냐. 나한테? 네. 합격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때 저희 그 스튜디오 가서 1대1로 단장님이랑 인터뷰하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제 추가
면접이 있으니까 어. 와라. 그래서 그때 이제 갔는데 단장님이 딱 그때 처음 만났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싫어해요. 이러시길래 그래서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때 생각납니다. 이게 지원을 할까요 말까요? 일단 해봐. 대신에 몸 잘 만들어. 나는 냉정하게 볼 거야. 했는데 몸을 되게 잘 만들어 왔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봤던 유격수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늦은 시간에 기다리면서 통보를 받았는데 전부 다 엉망진창 개판이었어. 제가 그 시간대까지 야구해본 적이 있거든요. 새벽 2시에 12시. 네, 12시에 통보 받았잖아. 12시에 그리고 막 끝났는데 막 3시, 2시, 2시 3시 막 만에. 이러니까 그래서 와. 근데 그때도 저희가 아침 새벽 6시인가? 7시에부터 와가지고 대기하고 그리고 잠깐 뛰고 대기했다가 선배님들이랑 캐치볼 하고 또 대기했다가 실내 가서 그렇게 했던 거라서. 너 캐치볼 나랑 했나? 아닙니다. 그때 태근 선배님이랑. 태근 형이랑 했어? 원성준이 나랑 했다. 근데 공을 안 주셔가지고 태근 선배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도 던져줬는데 축하해 이러고 던져줬는데 저 안 주시길래 너 처음에 못 받았어? 받았잖아. 받았습니다. 안 주시길래 이렇게 다 왔는데 빨리 와 그냥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그냥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안 되나?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집에 가야 되나 이랬는데 딱 주셔가지고. 근데 좋았잖아. 그래 들어왔어. 김성 감독님 처음 뵀을 거 아니야. 네. 더 긴장됐지. 네. 드라이브 때 오전에는 감독 안 오셨잖아. 네. 감독 처음 뵀잖아 실제로. 네. 어땠어? 근데 애초에 그거부터가 일단 지금 거의 뭐 프로야구 만원 관중 앞에서 야구하는 버금가는 그러니까 물론 그거랑은 다른 느낌이지만 여기서 뭔가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 아우라 포스가 느껴지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어떻게 이런 분들 다 앞에 모셔놓고 대단한 분들 앞에 모셔놓고 제가 앞에서 야구를 하는 거니까 긴장되고. 근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그 이후에 드래프트 트라이아웃 하면서도 긴장을 안 하고 좀 제 거를 좀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도 되게 많았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근데 감독님은 진짜 무섭지 포스가. 네. 근데 너는 인터뷰 보니까 김경문 감독님은 따뜻한 분이고 김성 감독님은 냉철한 감독님이시라고 이렇게 인터뷰했더라. 근데 약간 안 따뜻해? 감독님은? 김성원 감독님이 제가 이제 그 약간 통보받고 이러면서 감독님이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던 계기도 됐고. 근데 냉철해. 따뜻하지가 않았어. 홍구가 냉철했어. 근데 뭔가 약간 김성원 감독님이랑은 제가 대화를 안 해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야구장에서만 대화를 하고 연습 끝나면 그냥 이렇게 집에 가고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제가 프로 왔는데 김경훈 감독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몇 번 이렇게 해보는데 먼저 와서 이렇게 말 걸어주시고 되게 약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고 이러는 게 전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 분이 김성훈 감독님도 그랬지만 근데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 분이 그렇게 하시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되게 그냥 약간 따뜻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성훈 감독님은 아직까지도 저는 무서워서 이게 되게 냉철하다. 네. 근데 그게 좋은 작용을 한 것도 있고 저한테. 그냥 안아주면 좋은 감독이고 안 안아주면 냉철한 감독인 거네. 또 그렇다기보다는 근데 뭔가 제가 김성훈 감독님이 만약에 김성훈 감독님께서 반대로 토닥토닥 해주시고 만약에 그러셨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프로야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김성 감독님이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최강야구에서 할 때만큼의 토닥토닥 거리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진짜 프로에 계셨을 때는 얼마나 진짜 더 많이 하고 얼마나 더 빡셌을까 그런 것도 저도 느꼈고 근데 또 저희 지금 하나이글스 김경훈도 만만치 않으시지. 그러니까 김경훈 감독님도 계시지만 거기도 빡빡해. 네, 그리고 이제 감독님도. 저기 지금 김성훈 감독님이랑 하셨던 분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누가? 일단 지금 선수로 이재원. 네, 재원 선배님 있고 도윤이 형, 이도윤. 야 걔는 뭐 그냥 잠깐 맛만 보는 거지. 그리고 뭐 이게 단무지야. 이난이 형, 야 김인환, 걔도 단무지라고. 그리고 주석이 형. 주석이는 좀 확인했다. 네, 그래서 되게 그때 얘기들 막 해주시고 해서 저 들어보고 하면은 그 박재성 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재원 선배님은 그 옛날에 막 빠른 티 치고 티 칠 때도 야 이재원도 단무지야. 왠 줄 알아?
걔는 마지막에 감독님이 모창민하고 같이 상무 가지 말라 했는데 얘네들 상무 갔어. 그리고 2년은 덜 했어. 아니 김성훈 감독님이랑 운동을 했다. 저는 진짜 끼지도 못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 선배님 앞에서는 아무도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짜.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걸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그래도 독립구단 하면서 안 넣은 적도 있잖아. 네. 그나마 좀 편했던 거야. 어? 아, 근데 제가 좀 그 약간 연세가 있으신 감독님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이제 특히 독립리그 있을 때 김인식 감독님 그래. 그리고 또 김경호 감독님도 있고 김성훈 감독님도 계시지만 다 좋으신 분들이야. 네, 근데 진짜 세 분 다 스타일도 다 너무 다르시지. 다르시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것도 있었고 그래. 그래서 아 이분은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이거에 맞춰서 해야겠다 이런 것도 많이 그래. 배웠고 그게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김경호 감독님 처음에 오셨을 때도 그거 파악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따뜻한 분이셨어.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올림픽 때 같이 네. 했는데 나는 김연봉 감독님 스타일을 나는 잘 알지. 이 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되게 싫어하죠. 네. 그러니까 딱 야구를 열심히 그라운드 나왔으면 야구에 몰두하고 네. 파이팅 많이 가고 이게 본인의 개인 성적보다는 팀을 더 생각하는 그런 야구를 하는 걸 되게 네. 좋아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야구할 때도 뭐 안타 치고 뭐 이런 거에 욕심 갖지 말고 네가 팀에 도움이 되려면 그래. 공 많이 보고 그래. 이게 끈질기게 하고 열심히 뛰고 수비 열심히 하고 이런 거다. 그지.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구단 선수들도 많았고 최강야구에 했던 드래프트 할 때 같이 됐던 고용우, 네, 영웅. 그다음에 현수, 성준이는 뭐 이제 뒤에 연습생으로 가긴 했지만 친구 선수로. 근데 결국에 지금 충분히 잘 보여줬으니까 그지. 성준이도. 그래서 근데 작년에 그 드래프트 할 때 그림 보면 되게 애틋한 그림이 되게 많았어요. 황영목에 대한 이 그림, 고용우에 대한 그림, 원성준에 대한 그림, 정현수에 대한 그림. 그게 아직까지 생생하긴 한데 그 너네끼리 만났을 때 프로에서 딱 1군에서 만났을 때 그 감정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 네. 근데 물론 이게 같은 야구장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다 같이 만나는 거는 같은 야구장에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이제 부산 원정을 가면 현수를 만나고 그리고 뭐 대전으로 오면 만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고척을 가서 만나기도 하고 연습 때 이렇게 하면서 물론 저희가 신인이기 때문에 걸리를 못하고. 네, 이렇게 친한 척하면서 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지. 그래도 운동 다 끝나고 시합 전에 전화해서 중간에서 만나서 와 진짜 우리 열심히 해서 진짜 잘 왔다 계속 남아있자 우리 계속 남아서 여기서 하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약간 좀 힘들 때 한번 웃을 수 있는 딱 그때 그 잠깐 한 5분 그 얘기하는 때는 그냥 편하게 진짜 형 동생처럼 그냥 장난도 치면서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그냥 약간 좀 잠깐의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는. 이런 거 있지 않냐? 그래도 같이 지금 있는 줄 알잖아. 스타팅 라인업을 보고 네. 오늘 만약에 원성진 스타팅이고 고용환 스타팅이야. 다른 팀에 있지만 그 다른 경기를 하고 있어. 끝나고 나서 이제 성진이 잘했나? 영우 잘했나? 네. 찾아보고 막 네. 그런 거 알아? 잘한 날에는 기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또 한번 연락을 하고 그리고 약간 물론 상대 팀이고 하지만 물론 팀은 저희가 이겨야 되지만 그렇지. 저 선수는 예를 들어서 영우나 성준이나 현수는 잘 던지고 잘 치고 했으면 좋겠고 개인 성적은 진짜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꼭 그 중요할 때 못 쳐. 아니 쳐가지고 저희한테 쳐. 네. 그러니까 특히 막 성준이도 그때 대전이었는데 그냥 저희가 이제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성준이가 대뜸 거의 초구에 홈런 치고 막 쫓아오고 이러다가 저희가 한번 졌어. 네, 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성준이가 3안타 치고 홈런 치고 막 이래가지고 물론 기분은 좋지만 약간 팀이 지니까 열받지. 약간 그러면 답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해가지고 아니 그 살살 치고 다른 팀이랑 할 때 한 2개 더 치고 하면 되지 왜 그러냐 이렇게 장난식으로 했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또 성준이도 준비를 되게 많이 했고 진짜 열심히 했어. 노력했구나 그리고 노력한 거를 야구장에서 나와서 진짜 다행이다 그래서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맞아. 제가 그 친구들보다 한두 살 형이지만 응. 지금 봐도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저도 자극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도 더 잘해서 계속 잘해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야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저희도 계속 밥 한 번 먹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희끼리도 계속 시간이 안 맞고 안 맞지. 제가 대전에 있으면 누구는 저기 있고 누구는 여기 있고 막 이렇게 다 뿔뿔이 있고 막 같이 만난다 해도 또 선배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자리라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자리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치. 영욱이가 중앙대학교 중퇴를 하고 군대 갔다 오고 프로에 도전하기까지 6년이라는 네. 시간이 걸렸고 6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이잖아. 그 원동력이 뭐야? 버티는 원동력이. 애초에 제가 시작부터가 대학교를 자퇴한다는 것부터가 사실 좀 어려운 결정이었고 왜냐면 그 자퇴를 했을 때 원래는 이제 졸업 예정 연도까지 4년 동안만 하면 가는 거였는데 거기에 플러스 군대를 또 해결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자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있어서 그 6년이 계획이 생겨진 거고 그럼 이 6년 동안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자퇴를 못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 해 한 해를 하면서 사실 이 해 잘해도 프로 못 가고 아무리 잘해도 프로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 한 해 한 해를 어떻게 버티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동기부여를 찾아야겠다. 그 한 해를 하면서 아, 나 이 해는 이런 걸 좀 해봐야겠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쁘게 계속 움직여야지 제게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프로 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강야구, 청순야구단도 제 동기부여였고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다 오면서 좀 살도 많이 찌우고 벌크업도 하면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 동기부여였고 그런 거를 한 해 한 해 하다 보니까 진짜 순간순간 지금도 머릿속에 다 지나가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하나가 동기부여가 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와, 많이 힘들었겠다. 누가 제일 도움을 많이 줬어요? 일단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때는 사실 부모님이 제일 큰 역할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은 사실 저 독립리그 있을 때 그 김인식 감독님이 제가 제일 힘들 때 저를 자신감을 채워주시고 항상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항상 도와주셨고 그리고 제가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실 야구하기 힘들 때 도움도 많이 주시면서 야구할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하고 제가 연락 자주 드리고 지내지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홍 선배님이랑도 비슷하게 생겼잖아. 김민식 감독님이랑 나랑. 근데 야, 저걸 어디 갔어? 대학교 때 선배님 나 대학교 때 그 고려대학교 인스트럭터로 오셔가지고 제가 4학년 올라갈 때 그 이제 김민식 감독의 아들이 내가 4학년 때 1학년 제 룸메이트였어요. 일명 따까리. 그래서 아직까지도 김인식 감독님은 근홍 선배님 말씀 많이 하시고 약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또 돌아서 김인식 감독님을 만났지만 그러면서 또 근홍 선배님도 만나 뵙고 이제 야구를 계속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되게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분들을 주변에 많이 만난 것 같아서. 누구랑 좀 제일 좀 하나의 누구랑 제일 친하게 지내고 제일 친한 선수는 제가 그 독립리그 하이에나들이라고 그 송진우 감독님이 하시던 독립리그 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딱 전역하고 바로 갔던 팀이었는데 그때 저보다 2살 위에 형이었던 권광민 선수가 제가 딱 군대 전역하고 그 해에 광민이 형이 한화로 지명받아서 갔고 그래서 제가 드래프트 할 때 광민이 형이랑도 연락을 했었는데 아 꼭 여기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하나에 지명 받아서 왔고 이번에 마무리 캠프 때도 작년 마무리 캠프 때도 룸메이트를 하면서 같이 있었고 제일 친하고 제가 의지하는 거는 광민이 형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 시즌 하면서 뭐 도윤이 형한테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주석이 형한테도 되게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조언들 많이 받았고 힘도 많이 됐고 그리고 같이 있었을 때 뭐 최인호, 이노 같은 선수 그런 저의 나이 또래 한 2-3살 안에 나이 또래 선수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근데 두루두루 되게 잘 챙겨줘서 저를 뭐 시완이나 동주 뭐 이런 어린 친구들도 제가 물론 늦게 왔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제가 많다 보니까 대우해주면서 이제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줬고 초반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야, 모든 게 다 감사하네. 가까이에 다 있다고 제가 방금 느꼈는데 난 박재상 코치님도 어제 나랑 같이 있었어. 아, 저 봤습니다 인스타. 네. 박재상 코치님도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약간 응원하고 막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좋은 말만 해주시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 많이 네, 해주세요.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친구는 내가 몇 년을 봤어. 20년을 봤잖아. 네. 항상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고 좀 더 사람이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속에 살아남는 얘기를 많이 해줘. 그래서 약간 기술적인 것도 진짜 그 박재상 코치님이 현역 때 하셨던 그 느낌 그 심지어 또 좌타자시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배울 점도 되게 많았고 그래, 번트 같은 것도 얘기 많이 네, 해주잖아. 번트도 근데 약간 이렇게 해야 잘한다 이런 거보다 약간 박재상 코치님 스타일이 그냥 막 오면은 딱 해가지고 딱 편하게 되면 된다. 니가 굳이 이거를 막 이렇게 정확히 되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범 보여주시는데 진짜 너무 편안하게 잘하시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하다 보니까 그때 코치님 말씀이 맞았구나 하면서 저희도 배우고 약간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럼 재상이를 오늘 같이 부를 거 그랬다. 술 먹고 싶다 그랬었는데. 같이 나가시면서 그러니까 오셨는데 오늘 같이 데리고 나올 거 그랬다. 진짜 제 직업을 가지고 프로야구 선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통장에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게 되게 행복했고 무기 배치 별명 마음에 들어? 작은 선수들이라면 무조건 롤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진짜 전 그거에 더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지. 다 알려고 네. 내년에 갈 것 같아? 제가 감히